얼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화 인지 능력. 자폐증에서 행동의 비유연성이 관찰되는 이유는 정상적인 망각 기능의 결함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변화 없이 똑같은 것에 집착하는 증상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망각, 즉 기억을 깎아내는 끈이 무뎌지면 집으로 오는 길을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과정에 좌절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을 선호할 수가 있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로 이점이 생긴다면 분명히 우리 대다수는 결국 적응할 것이다.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도 대다수 사람은 자폐증을 지닌 아동처럼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변화 없이 똑같은 것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케너가 말했듯이 자폐증을 지닌 아이들이 왜 변화 없이 똑같은 것에서 위안을 찾는지, 작은 변화에도 왜 그렇게 큰 불안을 느끼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이유가 필요하다. 사실 망각이 우리 인지 능력에 가져다주는 더 중요한 이점이 있으며, 이는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이 변화 없이 똑같아야 하는 필요성을 더 잘 설명해준다. 망각의 인지 능력은 우리 기억을 깎아내어서 행동 유연성을 높이는 것에 비해서는 그다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너무 깊게 파묻혀 있어 이 능력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알아볼 수 있다. 바로 일반화 인지 능력이다. 보헤스가 그리는 소설 인물 역시 망각의 능력이 상실로 심각하게 마비된 것은 일반화 인지 능력이었다. 반복적으로 보는 대상이 개든 다른 물체든 심지어 거울에 계신 자신이든 그 머리는 각각의 지각 대상을 다른 범주의 새로운 것으로 파악한다. 사실 하루 동안 빛의 양이 달라지므로 각 대상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시각 기질에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의 머리는 이를 같은 게 같은 사람이라고 판정해 버린다. 반면에 망각 능력이 없는 분에서는 우리가 지닌 가장 강력한 인지 기술 하나인 일반화 인지 능력, 요점이나 형태를 추려내는 능력을 잃었으며, 자폐증을 지닌 사람이 늘 변함없이 똑같은 것을 유지하려는 욕구도 이런 사실로 설명할 수가 있다. 망각이 우리의 행동 유연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진화 파리 실험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반면에, 일반화 능력에 대한 역할은 계산과학이 가장 잘 입증해 주었다. 디지털 사진을 수백 장 훑어본 다음 같은 얼굴 사진을 3장 찾아보라. 각 사진에 담긴 시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도 당신의 머리는 즉각 그 사람을 알아본다. 조명이 다르면 얼굴색이 달라지고, 앵글이 다르면 얼굴 모양도 바뀌며, 머리 스타일, 모자, 안경, 화장 용어에 따라서 얼굴 특징이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뇌는 같은 사람이라고 계산하여 인식한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이러한 뇌 작동 방식을 많이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의 정보 처리가 달라졌다. 얼굴 인식은 인공지능의 주된 분야를 부상했는데, 이는 사진첩에 섞여있는 어떤 사람을 찾는 일이나 구글 검색에 유용하기 때문에 만이 아니라 법 집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뇌 피질이 정보의 흐름과 처리, 보관을 조직하는 방식을 컴퓨터 알고리즘 이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의 얼굴 인식 기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얼굴 인식 재인 기능의 한계로 전에 익힌 항목을 보여주고 이를 인식하는지 못하는지 묻는 회상 기억과는 과정이 다르다. 얼굴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냅스 가소성은 시각의 중앙호흡에서 일어나며 얼굴을 인식하는 데 해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중앙호흡을 한데 결합하여 다중 요소의 의식적인 기억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HM처럼 해마에 병소가 있는 환자들에게 예전에 본 얼굴을 보여주면 의식상으로는 이 얼굴을 전에 본 적이 없다고 부정한다. 그러나 한번 짐작해보라고 강요하면 옳게 짐작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각 표지를 하위 허브에서 중앙 허브까지 이어지는 허브 앤드 스포크 처리 과정에서는 시냅스 가소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허브 간의 결합이 없어서 의식적인 회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무의식적인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들의 허브 안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얼굴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시각 피질의 허브 앤 스포크 처리 방식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들 알고리즘에는 우선 얼굴을 각 구성 요소로 분해한 다음에 이들을 하위 허브에 부호화한다. 증명사진을 보고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은 우리에게나 인공지능에게나 시시한 일에 가깝다. 증명사진은 19세기 사진기술의 등장과 함께 처음 도입되었고 컴퓨터를 이용한 얼굴 인식의 어려움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며 발달했다. 그래서 정해진 각도와 조명, 배경과 같은 눈이나 머리로 쉽게 확인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런 만큼 컴퓨터 알고리즘이 증명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고 하나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듯이 당연히 컴퓨터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조명 아래서는 두려움이나 사악한 미소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도 심지어는 가발을 쓰거나 가짜 코스염으로 위장한 상황에서도 군중 속에 있는 얼굴 하나를 조목하여 여주의 인물을 정확히 찾아내는 슈퍼컴퓨터조차 너무 당연해져서 이제는 스파이 영화의 진부한 소재가 되었다. 이렇듯이 인공지능의 얼굴 인식 능력이 실제로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머리의 인식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출입국 관리나 보안에서 아직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간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시각 처리 경로의 하위 단계인 얼굴 특징들, 가령 이걸 어떻게 부호하는지 생각해 보자. 동일 인물의 다양한 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이 하위 단계에 내어오르는 수천 가지 차이, 예를 들어서 미소 짓는지 찡그리는지 왼쪽이나 오른쪽에 담배를 물고 있는지 립스틱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등등을 인식한다. 감각 처리 과정에서 부딪힐 많은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 하위 단계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연산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행동 유연성이 그렇듯이 기억 용량이 크면 이론상으로 감각 처리에 필요한 연산 유연성을 구축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백만 가지의 차이가 사전에 정해진 세계에서만 가능하다.